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일제강점기, 여러분 저기 통치 방식 공부할 때 일제강점기 연표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연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라를 어떻게 빼앗겼는가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경제수탈, 10년대는 토지, 20년대는 삼미증식계획, 30년대 총동원령, 특히 38년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제강점기 공부는 우리의 민족 독립운동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를 빼앗겼고 일제 통치 방식을 받고 어떤 경제적 수탈이 있었는가를 공부하고 나면 우리 독립운동사인데, 일단 1910년대 국내에는 비밀 결사단체, 독립의금부, 대한강목회, 해외에는 독립운동 기지들 많았죠. 남한주 삼원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3.1운동이 기점이 돼요. 3.1운동의 결과들을 증명해내자. 3.1운동 결과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3.1운동 결과 무장투쟁이 활성화되었다. 이것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임시정부와 무장투쟁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해외 독립운동사죠. 아니, 3.1운동이 1919년이니까 3.1운동 이후에 20, 30, 40년대 해외 독립운동사 공부가 된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10년대 국내외 공부했고 2, 3, 40년대 해외 독립운동사를 공부했으니 2, 3, 40년대 국내 독립운동사가 남은 거잖아요. 지금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제목이 1920년대, 30년대, 1920에서 30년대. 그러니까 이쪽 파트가 혼자 공부하면 뭘 하는지도 모르는 어려운 파트예요. 1920, 30년대 국내에서 전개된 10년대 국내는 비밀 결사단체였고, 뭘 공부하는 거냐면 사회, 경제적, 민족운동. 왠지 사회, 경제란 표현이 들어가니까 사회주의와도 조금 관련이 있겠죠. 이런 민족운동, 사회경제운동이라고 해도 되지만 민족운동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연표를 공부하면서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3.1운동. 3.1운동으로 무슨 사상이 수용됩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사회주의 사상. 그럼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면 사회주의계가 됩니다. 사회주의계. 빨간색으로 쓸게요. 민족주의계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나름의 운동을 전개하는데, 1920년대에 민족주의계는 무슨 운동을 전개하냐면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합니다. 들어보셨죠? 1905년 무렵에 을사지약 체결할 때 애국계몽 단체가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했잖아. 이때도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해요. 근데 실력을 양성하려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무조건 교육과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맞죠? 동의해 주세요. 사회주의계는 각계 계층을 파고드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사회적 약자층을 공격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주보다는 농민, 자본가보다는 노동자, 그 다음 남성보다는 조금 여성에 관심을 갖고 어린이 운동도 관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백정운동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학생, 그리고 지식인, 청년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죠. 그래서 이런 운동에는 그만큼 사회주의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기죠. 문화통치기에 일제강점기 일본의 문화통치의 본질은 뭐다? 우리 민족을 분열, 이간질시켜서 친일파를 육성하는 거다. 친일파가 육성이 됩니다. 근데 친일파는 어디서 육성이 될까요? 여러분, 사회주의계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계랑 타협을 하지 않아요. 친일파는 민족주의계에서 육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주의자들이 등장하냐면 일제와 타협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광수나 차남선 같은 변절자들, 그리고 안 돼! 절대 독립해야 돼. 비타협적 민족주의계. 참 애매한 게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주장, 자치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기출되거든요. 인물만 쓰자면 여기 이광수, 최남선, 최린 이런 인물들인데, 인물보다도 이 친구들은 이광수, 최린 쓸까요? 최남선까지만 써드릴까? 이런 인물들이고 하는 거면 인물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이상재 선생님입니다. 조선교육회를 이끌었던 단체가 어떤 단체였냐면 무슨 색으로 쓸까요? 이광수, 최린이 주장했던 건 자치론, 자치 좋은 말 같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걸 인정하고 대신 우리가 총독부 들어가서 총독도 하고 총감도 하죠. 이게 자치의 본질이에요. 나쁜 새끼들이죠. 개인적으로 자기들만 좀 뭔가 한 자리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정이 원래 아름답고 좋은 말인데 자기들도 일본 내각에 가서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게 참정의 본질입니다. 준비론 막 이런 것들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에 반대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계는 절대 독립을 주장하죠. 뭐 절대 독립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둘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주의계를 탄압하기 위해서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 제정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치안유지법은 연도로 잡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20년대는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사회주의자들만 치안유지법에 탄압받아서 무슨 자유가 없어요? 결사의 자유, 모여서 막 이렇게 하는 자유, 그 다음 집회의 자유, 결사가 단체 만드는 자유죠. 집회의 자유, 모여서 막 하는 자유가 없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억울한 거야. 근데 이쪽을 봤더니 둘이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이때 무슨 선언을 하냐면 정우회의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정우회에 모여서 비록 부르주아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부르주아가 누구죠? 부르주아? 이 친구들이죠. 타락하지 않는 자들이 안에서 연대할 수 있다. 타락하지 않는 자들 누구죠? 여기죠. 그래서 이 정우회 선언, 자, 이상하게 한능검에서는 연도를 물어봐요. 이게 1926년인데 이 정우회 선언과 그 다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미리 조선민흥회란 단체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조선민흥회. 그래서 이 정우회와 조선민흥회가 연대해서 엄청난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니 그게 국내에서 만들어진 최대 민족유일당운동단체인 신간회가 됩니다. 그래서 신간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게 아주 많이 중요하게 기출될 겁니다. 연도 문제도 너무너무 많이 기출되는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져서 1931년에 문을 닫습니다. 이게 이제 1920년대 민족주의계는 이런 실력양성운동 전개하다가 실파들이 나오는 거고 사회주의계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손을 잡고 신간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930년대 가면 신간회가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여전히 민족주의계는 무슨 운동을 전개하냐면 여전히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해요. 민족주의계는. 무슨 운동? 실력양성운동. 근데 이때 실력양성운동은 문맹 퇴치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됩니다. 문맹을 퇴치하자. 퇴치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다. 알아먹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했던 운동이 브나로드 운동. 그 다음 문자보급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수능이나 한능검,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는 20년대 민족주의가 전개했던 실력양성운동이 뭐 교육이면 밀립대학 설립운동, 산업이면 물산장려운동. 여기 30년대 초반은 브나로드운동, 문자보급운동. 이 두 개는 30년대 초반이라는 시기를 꼭 잡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계는 나름 무슨 운동을 전개하냐면 농민 노동운동이 30년대도 계속 전개됩니다. 그래서 농민과 노동운동. 이게 큰 흐름이거든요. 이거 흐름 해놓고 여러분 83강을 보십시오. 이 흐름 속에서 이 83강에서는 민족주의계 실력양성운동인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리고 브나로드운동과 문자보급운동. 그러니까 이 지금 녹색으로 제가 필기해놓은 거 있죠. 이걸 하나씩 증명해가면서 동그라미 치면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자, 먼저 296페이지 큰 2번의 물산장려운동. 이게 바로 산업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산장려운동은 왜 일어났냐? 제가 여기다 물산장려운동하고 따로 필기하면 또 필기거리가 많으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 책을 보십시오. 저는 이번에 이 필기를 해드리는 거고 책을 보십시오. 책을 보시면 여러분도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1920년에 회사령이 철폐됐던 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나시죠? 회사령이 철폐되다 보니까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뀐 건데 생각나요? 신고제로 바뀌면 우리 기업 설립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막 평양에 기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평양에서 우리 기업 물건을 써주자고 조만식 선생님이 평양물산장려회를 만들어요. 됩니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령 철폐 때문에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님이 출발했던 게 물산장려운동이다. 그런데 이건 전국적으로 확대가 안 되고 있었어. 그런데 1923년에 하나 새롭게 공부합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관세가 철폐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고, 여러분 강화도지역 때 1876년에 조선과 일본은 무관세였죠. 여러분 조선과 일본은 1876년에 무관세였습니다. 이 무관세 문제를 가지고 조5일 통상장정을
시키면서 관세를 설정했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무관세로 오는데 수험항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거지만 1876년 그럼 이제 바로 강화도 주역이 알아먹으시죠. 무관세였어요. 1883년 조일통상장령을 개정시킨다 기억나십니까? 방공령 선포 권한과 관세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게 됐지만 일본에게 최애국 대우를 내줬던. 그리고 1923년에 무관세, 이게 무슨 말이죠? 나라는 1910년에 빼앗겼는데도 13년 동안은 관세가 설정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때 1923년에 무관세가 발표되면서 일본의 선진 공산품이 조선에 싸게 팔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920년에 회사능이 철폐돼서 막 기업들 만들어졌는데 우리 기업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서울에서도 조선물산장려회가 만들어집니다. 구호들 막 이런 거 나옵니다. 내 살림 내 것으로. 토산품 애용하자. 학생들은 자작회, 스스로 만들어서 뭔가를 쓰자. 여자들은 토산품 애용 부인해. 그러니까 이게 한능검은 어떻게 기출이 되냐면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은 이 물산장려운동이 시기적으로 이때 바로 이들에 의해서 전개되었고 왜 실패했는가 막 그런 걸 물어보는데 한능검은 그러지 않죠. 보기자료 주고 보기자료가 물산장려운동이면 선제에서 물산장려운동 관련된 내용을 잡으시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보기,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런 거 줘놓고 애용 부인의 자작회 이런 게 정답으로 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평양에서 조만식 그리고 서울에서 조선물산장려회 배경은 회사령 철폐와 관세 철폐 내 살림 내 것으로 토산품 애용하자. 그 다음 토산품 애용 부인회와 자작회. 근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그 국내 기업의 물건을 써주기로 했는데 국내에서는 옷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야. 국내 기업들이. 근데 그 국내 옷을 만드는 기업들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충당이 안 되니까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해. 야,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건 소수의 부르주아들 돈 벌자고 다수의 민중이 비싼 옷을 사 입어야 된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실패하게 됐는데 당시 총독부의 방해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건 끝났어. 대신 이렇게 여기 무슨 운동? 물하고 쓰겠습니다. 물산장려운동, 토산품 애용 부인의 자작회. 그 다음 교육도 쉬워요. 여러분 나중에 저 뒤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2차 조선 교육령이 1922년에 발표되면서 법적으로 4년제 대학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 4년제 대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4년제 대학을 만들자는 운동이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됩니까? 이해하시면 돼. 책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인데 원래 만들어져 있었던 조선교육회라는 단체에서 이제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까지 만들면서 돈이 있어야 밀립대학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우리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면 실은 1000만이 넘어갈 텐데 1천만 이론식이라는 구호와 함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왜 실패하냐? 일제가 강제로 4년제 대학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경성제국대학이죠. 그래서 이건 지금 편집도 하지 않고 그냥 책 보고 따라오십시오.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인 거 연도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4년제 대학을 만들려고 해? 우리가 직접 4년제 대학을 만들어줄게. 그게 바로 경성제국대학인 거예요. 되나요? 20년대 초반에 민족주의계는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구나. 물산장려운동에 대해서 사회주의계는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해서 사회주의계는 아예 무관심했겠구나. 왜? 어차피 4년제 대학 만들어봐야 부르주아 출신들이 대학을 갔기 때문이죠. 이해돼? 그래서 2개 했고요. 30년대 초반에 여러분 민족주의계입니다. 민족주의계는 브나르드 운동과 무슨 운동이에요? 문자보급운동. 근데 브나르드 운동은 동아일보와 손을 잡아요. 문자보급운동은 조선일보와 손을 잡아요. 근데 내용은 여러분 같아요. 다 문맹퇴치 운동의 일환인데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여러분 브나르드 운동은 원래 러시아에서 전개된 운동입니다. 러시아 청년 장교들이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민중들을 계몽시키고 교육시키는 운동인데 이게 러시아어예요. 전치사로 영어로 치면 인투입니다. 나로드 민중이라는 뜻입니다. 민중 쓰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브나르드 운동은 러시아에서 시작되었지만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계가 1930년대 전개시켰다. 이게 뭐 31년하고 연도를 남겨하지 마시고 1930년대 초반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초반. 여러분 30년대 중반 이후 민족말살 통치가 중일전쟁 이후에 강하게 행해지면 못하니까 30년대 초반이에요. 이것도 29년 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포스터 있을 거예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그게 297페이지의 브나르드 운동 포스터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그 다음 문자보고 운동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구호들. 문자보고 운동 조선일보가 손잡고 1930년대 초반 민족주의가 전개했다. 그리고 뒷페이지 넘겨시면 뭔만 있냐면 신간해까지 있습니다. 그럼 원래 수험함수와 공부할 때 특히 공무원이나 이쪽에서도 신간해 너무너무 많이 중요합니다만 왕별치해야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만 한능검에서는 그냥 한 두어 문제 최근 3년 동안에 그러면 신간해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리고 어떻게 해체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역시 다 필기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제 말 들으시고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민족주의계 중에 친일파들, 타협적 민족주의자 등장 자체가 만들어지는 배경이에요. 친일파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이 사회주의랑 손잡고 이들과 저항하려고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 치안유지법이 1925년인 거 이거 진짜 연도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치안유지법 때문에 사회주의가 뭔가 탄압받다 보니까 민족주의랑 연대하려고 해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치안유지법 자체가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면 중국의 국민당 장제스와 공산당 마오쩌둥이 연대예요. 이걸 국공연합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국제공산당 코민텔은 소련의 지시를 받아요. 연대하거라. 이런 것들도 뭐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60만 세 운동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60만 세 운동이 1926년인데 이 60만 세 운동이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가 연계한 운동이거든요. 그러저러해서 신간해가 만들어지는데 신간해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회주의자가 정무에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계랑 연대해가지고 만들어진 자와 우가 독립을 위해 손을 잡는다. 이걸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합니다. 최대 단체입니다. 신간해는 강령이 보기 자료에 잘 나와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각성하라. 각성 좀 해라. 단결하자. 이 단결은 독립운동하는데 사회주의가 민족주의가 제발 싸우지 말자. 그리고 기회주의자 배격하자. 기회주의자 누구야? 친일파 새끼들 배격하자. 활동 신간해. 책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일단 2개. 원산총파업과 광주학생운동을 지원합니다.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신간해는 원산총파업과 광주학생운동을 지원하는데 다음 바로 뒷강 넘기면 이 표 그대로 놔두고 내가 나머지 이제 학생운동에서 광주학생운동 갈 건데 광주학생운동 29년이고 원산총파업 29년이니까 정확히 신간해가 지원할 수 있지요. 됩니까? 되세요? 된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 지회 같은 거 만드는데 이런 건 너무 어렵지. 예를 들어서 신간해 지회가 있으면 본부는 전부 다 누구야? 유명한 사람들은 누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주의가 많을 것 같아요? 민족주의가 많을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에요. 여기가 나이 어르신들. 그러니까 자와 우가 손을 잡았지만 중앙은 이렇게 유명한 분이 많고 숫자적으로는 사회주의자들, 학생 청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학생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신간해가 민중보고대회를 개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신간해 같은 독립운동단체를 일제가 이게 만들어진 데 내버려 뒀던 건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계는 연대할 수 없다. 너희들 스스로 분열하거라 하고 이렇게 이용당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신간해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중앙본부에서 광주학생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민중보고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이 중앙에 신간해 파랭이들, 그러니까 민족주의계 인사들이 검거돼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해 중앙본부까지 접수하려고 하니까 신간해가 완전히 빨갱이 소굴이 될 것 같은 거야. 무서웠던 소수의 민족주의계가 해서는 안 될 강령을 어기는 겁니다. 강령이 뭐였죠? 기회주의자 배격이 있었죠. 정부에서는 뭐가 있었죠? 타락하지 않는 자들이 안에서 연대한다고 했죠. 근데 타락하고 기회주의자였던 여기 최린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최린. 이 최린을 신간해가 받아들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계가 씨발하게 되는 거지. 이건 아니잖냐. 왜 강령을 어기냐. 이게 바로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계 내분입니다. 그리고 마침 국제공산당 코민테른의 해체 지시가 있어요. 옛날 11월 대승에는 이런 게 정답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만들어질 때는 코민테른의 연대 지시, 해체될 때는 코민테른의 해체 지시. 당시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야 국제공산당이 왜 우리나라에 관여하는데 싫어하고 국제공산당 말을 따르기 싫어하는 사회주의자들도 있어가지고요. 투표까지 합니다. 해체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체가 살짝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 신간해 같은 좋은 단체를 해체시키면 사회주의자들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야 되니까 해체란 단어를 쓰지 말자. 해소란 단어를 쓰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해소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더욱 발전적인 단체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문을 닫는다가 해소예요. 그래서 1931년에 사회주의자들의 해소 투쟁으로 신간해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이래저래 제가 신간해를
그러니까 다 필기하고 해버리면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신간에 필기해버리면 시간이 그러니까 어차피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했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 하는 거면 그냥 이거 신간에다 보기 자료인가 뭔가를 보고 신간인데 정답 광주학생동을 지원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거면 인물이나 사건을 보고 무슨 사건이고 맞죠? 시기가 어떠했고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찾으면 되고 나머지 선제는 그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간에 단독 문제 주면서 이거 신간에 맞아 틀려 이렇게는 안 준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 민족 일당운동단체 근데 신간회가 중요하면 그만큼 또 뭣도 중요합니까? 최대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 기억나십니까? 삼원보 만들었고 공화정책 국민국가 그리고 백오인 사건으로 문을 닫았던 신민회는 1907년에서 11년에 문 닫았죠. 정확히 20년 차이가 나요. 신민회와 신간회. 신민회는 최대 애국계몽운동단체, 신간회는 최대 민족일당운동단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봐. 문제 299페이지. 다음 자료가 발표되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라. 이러면 쉽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산지 대학 만들자는 이야기 밀립대학 발기취지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어떻게 기억하면 돼? 20년대 초반. 부나로드 운동, 문자보고 운동 30년대 초반. 그럼 정답 몇 번? 20년대 초반이니까 정답 다. 이런 쉬운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22년이냐 23년이냐 그런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물산장려운동도 마찬가지죠. 평양은 20년. 회사령 철폐. 그 다음 서울에서는 관세철폐 배경으로 23년. 그러니까 20년대 초반 민족주의계 전개. 실력양성운동. 30년대 초반 민족주의가 전개했던 실력양성운동. 그러시면 암기 훨씬 쉬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까지 했냐면 신간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뭘 갈 거냐면 이제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잡을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